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충남에서 유세전에 나섰습니다. 당진과 천안 등을 찾은 이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산군과 충남대, 더본코리아가 체결한 지역 인재 양성 협약에 공주대 예산 캠퍼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공주대는 지역 대학을 배제했다며 협약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캠퍼스 이전을까지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산이 임박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홍성의료원에서 무사히 출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의료진이 감염을 무릅쓰고 응급수술에 나선 덕분에 아기와 산모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농촌 곳곳에 방치돼 있는 농업용 반사필름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빠져 있어 농가에서 몰래 소각하다 화재로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역 민심을 공략하고 있는데요. 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충남 지역을 방문한 데 이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당진과 천안을 찾았는데요. 이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선영 기자, 유세 현장 어땠습니까? 네, 이재명 후보는 23일 오후 당진 읍내동에 있는 어시장을 찾아 집중 유세를 펼쳤습니다. 유세장에는 이 후보가 도착하기 2시간 전부터 지지자 수백여 명이 몰리면서 선거운동 분위기가 고조됐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충남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어기구, 문진석 국회의원,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지지 연설에 나서며 힘을 실었습니다. 춘천 지역은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이른바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왔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충청의 사위임을 강조하며 지역의 표심을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국토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이라며 본인이 당선된다면 지방에 대한 인프라 투자와 공공기관 이전,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당진에 몰려있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과 철탑 문제 등을 언급하며 수도권 전력 생산을 위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를 위해 석탄 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과 노동자 재취업 지원 등 정의로운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진 시민 여러분들한테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석탄 그 연기 마시면서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전기로 덕 보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수도권 사람들이죠. 전체를 위해서 특정인들이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전체로 혜택 본 사람들이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 특별한 보상을 하는 것이 바로 정의이고 공평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국토 균형 발전의 가치입니다. 네, 충남을 찾는 대선 후보들의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정선영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예산군과 충남대학교, 더본코리아가 체결한 업무 협약에 대해서 공주대 예산 캠퍼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23일 공주대 예산캠퍼스 산업과학대학 구성원 20여 명은 군청을 방문해 전날 세 기관이 외식산업 분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체결한 협약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협약이 예산에 있는 지역 대학을 배제하고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협약을 백지화하지 않을 경우 공주대 예산캠퍼스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출산이 임박해 코로나19에 확진된 임신부가 홍성의료원으로 옮겨져서 무사히 출산을 마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논산에 거주하는 A씨는 출산 예정일 하루 전인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산통과 함께 양수가 새는 증상까지 보인 A씨는 확진자 분만 가능 의료기관 30여 곳을 알아봤지만 모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홍성의료원 의료진은 코로나19 감염을 무릅쓰고 응급수술에 나섰고 A씨는 건강한 아기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북 영덕에서 산불로 산림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한 일이 있었죠. 산림당국은 농업용 필름이 바람에 날리면서 전신주에 닿아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사고 위험은 높지만 농촌 곳곳에는 반사필름이 방치돼 있거나 무단으로 소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송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화천군의 한 사과 재배 농가.
수확이 끝난 과수원 구석에 농업용 필름, 일명 반사필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농자재들은 돌돌 말린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과수작물 밑에 깔아 사용하는 농업용 반사필름. 이 필름을 사용하게 되면 사과가 볕을 받아 금방 착색되기 때문에 필수 자재로 사용됩니다. 인근의 또 다른 농가에서는 폐기하지 않고 소각한 흔적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과수 농가마다 처리 방법을 놓고 골머리를 앓는 겁니다. 실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영농 폐기물 수거 대상에서 농업용 필름은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대형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농민들이 직접 소각장으로 운반해 처리해야 합니다. 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다 보니 몰래 소각하거나 방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재활용은 그냥 폐기물 그거 두 가지만 해. 나머지 영농 폐기물은 알아서 치우라니까 돈 내고 못하는 거지. 그냥 자기 돈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거야. 거의 다 소각하지. 문제는 방치된 반사필름이 농한기 사고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알루미늄 재질로 코팅돼 있는 데다 무게가 가벼워 바람에 쉽게 날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경북 영덕에서는 바람에 날린 농업용 필름이 전신주에 닿으면서 산불로 이어졌습니다. 이 산불로 축구장 500개에 달하는 산림 약 40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반사 필름과 그 전선의 접촉 부분에 갑자기 이제 큰 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전선이 이제 그 열에 의해서 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가 돼가지고 가연성 가스가 배출됩니다. 전기가 잘 흐르는 이제 은성분이 있어가지고 그 사용하고 보관을 이제 잘 해야 되겠지요. 사정은 이렇지만 수확기가 끝난 뒤 반사필름 수거 비용을 지원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마저도 지역별로 지원 규모나 방식도 제각각이라 농가들은 애를 태웁니다. 2018년 기준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은 전체 과수 중 약 21%. 이 중 경북 지역이 19,00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충북과 경남에서도 3,000여 헥타르가 넘는 곳에서 사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용 자재인 반사필름이 농촌 지역의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송미입니다. 이젠 6.25 전쟁의 기억이 희미하지만 남과 북은 여전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휴전선 너머로 서로 총부대를 겨눈 지 어느새 7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요즘 유럽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매일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병력을 집결시키면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건데요. 2월 23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구소련 국가들의 이른바 조국 수호의 날입니다. 1919년 내전 중에 붉은 군대 창설을 기념해서 만든 공휴일인 건데요. 모순되게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조국 수호의 날 하루 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친러 분리주의자들은 8년째 교전을 이어오고 있는데 14,000여 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럽의 전쟁 위기를 지켜보면서 한반도의 안보에 대해서 생각해봅니다. 도발 의지를 꺾기 위한 국방력 강화와 동시에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은 필수가 아닐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보령 지역 구획업 어민 180여 명으로 구성된 생존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청원을 낸 데 이어 지난 16일 2차 보충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6일 해양수산부 규탄 집회, 지난 10일 대천해수욕장 앞바다 해상 집회 등 개정안 철회를 위한 단체 행동을 이어가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어족자원 보호와 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낚시 육선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 중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에서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으로 낚시업이 가능한 어선의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어업 가능한 어선 중 관리선을 제외한 셈인데요. 다만 기존 낚시업 신고를 한 관리선은 5년 동안 적용을 유예했습니다.
전국에서 구획어업 어선이 가장 많은 보령 구획어업 어민 180여 명이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는 약 2년 뒤에 잃게 되는 낚시 영업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해수부 추산 전국에서 낚시어업을 신고한 270척의 구획어업 어선 중 90%에 달하는 244척이 충남 지역 소속인데요. 대책위는 서해안은 동해안 또 남해안과 달리 어족 자원이 풍부하지 않아서 낚시가 전체 수입의 90%를 차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김희중 대책위원장은 21일 3억 원의 정책 자금을 빌린 구획어업 어민의 향후 10년간 원리금 상환액이 월 350만 원이라며 순수 어업의 연소득이 500만 원도 안 되는데 낚시업을 금지하겠다는 건 어민과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닌 우리 지역사회에서 함께하는 이웃이라고 할 수 있죠. 예산군 가족센터가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다이음 사업에 참여할 결혼이민자 강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예산군 주민복지과의 김진숙 팀장을 연결해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여성가족팀장 김진숙입니다. 예,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예산군 가족센터에서 다이음 사업 강사를 모집한다고 들었는데요. 먼저 이 다이음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네, 다이음 사업은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상호 문화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들이 지역사회 다문화 활동가로 참여해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찾아가 나라 소개 및 문화체험, 놀이체험 등 다양한 친화활동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이음 사업을 통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나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타인을 존중, 배려하는 당당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결혼 이민자가 강사로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강사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네, 이번 모집 대상 인원은 나라별 1명씩 총 3명이며 신청은 한국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결혼 이민자 중 한국어 능력 시험 4급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오는 28일까지 예산군 가족센터로 방문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하면 강사 양성 교육 후 다이음 사업 강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결혼 이민자가 주체적으로 다문화 인식 제고 활동에 참여하고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네, 현장에 직접 찾아가는 이 다이음 사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앞으로 사업 계획도 있을까요? 네, 다이음 사업 홍보를 통해 교육 대상 기관 신청을 받고 신청 순서에 따라 활동할 예정이며 올해 약 25회 정도 출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결혼 이주민 다이음 사업과 관련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예산군 가족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군 주민복지과 김진숙 팀장이었습니다. 서산시가 테크노밸리 인근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산시는 우선 테크노밸리와 성현중학교를 오가는 통학버스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지원하는데요. 이 버스는 등교 시간에는 11회, 하교 시간에는 6에서 7회 운영됩니다. 아울러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방범용 CCTV와 비상벨,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하고 통학로 등은 올해 안에 보수를 마칠 예정입니다. 당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당진시는 23일 충남경제진흥원과 협약을 맺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100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에게는 간판과 인테리어 등 소규모 시설 개선 비용으로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지원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